네, 간만에 해볼까요? 시장의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시작합니다.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건너뛰고 예. 뵙네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는데 일단은 뭐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가 됐고 다행히 이제 뭐 금요일장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뭐 시장 측면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 한 주에 투자자분들께서 참 대응하기 힘드셨겠구나 싶은 시장의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근데 종목별로 보면요. SK하이닉스, 휠라코리아, 삼성, SDI 등 그러니까 업종을 대표하거나 실적 전망이 밝은 기업들은요. 검은 목요일 충격 발생 전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지수에 대한 기대를 갖기 어려운 증시라고는 하지만 과연 피신할 곳이 있는가 그에 대한 고민 오늘 좀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는지 들여다볼까요? 사실 이제 뭐 외국인들이 지난주 내내 이제 뭐 매도를 하다가 금요일장에 일단은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예. 금요일 하루 거래일에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매수 상위에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그리고 코덱스 200, 그리고 네이버, 현대건설 순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대아TI, 녹십자셀, 서울옥션, 아프리카TV, 그리고 GS홈쇼핑 순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먼저 요거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뭐 목요일장을 비롯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에 대한 진단 또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 수급 자체는 뭐 우리나라만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쪽에서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기계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행히 금요일 시장에 외국인들이 수급 전환이 어느 정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일단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쨌든 반등 쪽에 무게를 싣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숨은 좀 돌렸다 이런 평가셨는데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지수 많이 봤네요. 어떤 종목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장의 시장을 반등시키면서 전반적으로 ETF 쪽으로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ETF를 제외하고 좀 볼만한 종목은 네이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일단은 분할 상장을 하면서 그 분할 기간 동안에 코스피의 하락 여파에 이제 좀 비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다행히 금요일 날 분할 재상장을 하면서 일단은 상장 가격이 기준가가 14만 1,000원이었는데 14만 2,0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네이버를 좀 담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3분기 실적만 놓고보면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매출 한 1조 4천억 원, 영업이익 2,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영업이익 단에서 일단은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UI 좀 개편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가 광고를 집행을 해보자 그 새로 개편된 서비스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지 이에 대한 그 대기 심리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지만 역시나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같이 증가가 되면서 이익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세네 가지의 악재 좀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워낙 많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분할 재상장하면서 거래도 어느 정도 좀 활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주가는 바닥을 좀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중장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보다는 기술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추면서 네이버는 좀 당분간은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개별 종목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예, 코스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시가총액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담은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생소한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 서울옥션은 좀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술품 경매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2017년부터 일단은 글로벌 그 미술 시장이 상당히 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세에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성장기로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전년 동기 대비 2017년도에 이제 한 20% 글로벌리하게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일단은 서울 옥션 자체적으로 이 국내외 이제 경매 지역이랑 횟수 확장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높여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홍콩 쪽에 진출을 해서 이게 홍콩이 이제 그 세계 3대 미술 그 이제 품 경매 시장인데 이쪽에 이제 진출을 해서 점차적으로 거래 금액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횟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자체적으로는 서울 강남 쪽에다가 이제 그 경매 그 신사옥을 오픈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그 실질적인 경매 횟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프린트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쪽에서 그 사실 그림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프린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좀 널리 이제 좀 확장시키려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왔었고 이게 이제 서울 옥션 블루 프린트 베이커리 이쪽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슈가 이렇게 있으면서 주가가 그만큼 좀 많이 올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변동성도 확실히 좀 커졌고요. 단기 랠리 이후에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성장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전날 워낙 되돌림이 급하게 뛰었습니다. 12% 넘게 뛰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는 점 서울 옥션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관 수급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기관 수급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 SDI,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순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신라젠, 메이톡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로메드, CJENM, HLB 순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그리고 대표 종목들이 많이 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셀트리온이랑 메이톡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에 화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미국 FDA 승인 권고 의견을 획득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획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시장에서는 거의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 자문위원회에서 승인 권고를 획득한 제품 중에서 88%는 실질적으로 그 최종 승인을 획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크게 평가할 거 없고 사실 조정시마다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종목은 이제 코스닥에서는 메드톡스인데요. 사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중국 쪽 수출 감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엘러간이 발표한 이슈들 그다음에 3분기 실적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충분히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일단은 5월, 6월경에 이제 최종 시판 허가가 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자체로도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 3분기 때도 주가가 4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그 이제 그 11월부터 시작된 코스닥 랠리 그 이후에 4분기 실적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85만 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3분기 때 주가가 거의 바닥권을 찍고 4분기 그다음에 내년으로 갈수록 모멘텀이 증가되면서 주가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영역권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메디톡스 긴 호흡을 가지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장 전략과 함께 유망주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네.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일단은 금요일장에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좀 선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올랐기 때문에 또 오르겠지, 강하게 상승하겠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일부 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한 시장.
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3분기 실적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던 그런 종목인데 휠라코리아입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랠리를 보여주는 경향을 분명히 3분기 때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 브랜드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고 로열티 수입도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랑 미국 법인 모두 턴어라운드에 환율 효과까지 같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류주는 겨울을 참 좋아합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또 가지고 오셨네요. 휠라코리아 오늘장 관심 종목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 이어지는 출발 마켓원 1부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